하나의 종목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알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종목 공부해보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네.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먼저 들어볼까 해요. 뭐 네. 시장 상황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기준가보다 조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주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좀 관련된 정보들이나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것도 같고요.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이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들 제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들, 투자 의사 결정에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투자에 맞게 조금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정보들 앵커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도윤 애널리스트가 발굴해온 종목은 뭔지 관련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면요. DDR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D램 가격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인텔의 DDR5 제품 지원 CPU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DDR5 D램 수요가 내년부터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DDR5 개발 완료 얘기는 좀 들은 지 우리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관련된 뉴스들 사실 작년 한 이맘때, 작년 7월쯤부터 많이 나왔던 네. 뉴스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국제 표준 규격을 좀 정하는 그런 협회가 사실 5.0에 대한 기준은 이미 진작에 좀 맞춰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인텔에서 이런 5.0과 이제 호환되는 서버용 CPU나 뭐 이런 CPU 출시 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처음에 좀 소식이 전해졌던 때보다 이런 DDR5 시장 개화가 조금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텔이 CPU를 출시를 하게 되면 시장이 확 개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은 사실 진즉에 좀 준비를 맞춰놨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인텔의 이런 CPU 출시 지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실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공부를 먼저 해놓으셨던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출시 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투자 포인트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 기업으로 기술력 격차가 있어서 먼저 시장에 진입이 가능했던 기업이 이렇게 좀 기술력 격차가 한 1년 정도 내외에 있었던 2등 기업이 또 시장에 진입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시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공부해 놓으셨던 기업들도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할 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DR5로 넘어가게 되는데 DDR4와 대비해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 네.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처리 속도가 일단 2.2배 정도, 2배 정도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용량 같은 경우에도 2배로 증가를 했고 이렇게 좀 성능이 좋아진 반면에 사용하는 전력은 8% 정도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대용량이고 전력 소비가 적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각광받는 뭐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에 이제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아무래도 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DDR5의 시장 침투율은 내년도에 전체 소비 한 10%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 한 43% 정도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제품이 출시되면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용이나 이런 상용으로 먼저 좀 사용이 되고요. 이제 가정용으로는 한 내후년도부터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DR5로의 변환이 예고가 되면서 이미 시장에선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DDR5 관련주를 또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전히 관심이 큰 섹터로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장에 알려진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표적으로 심텍 많이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전기, 엑시콘, 아비코전자, 유니테스트, 대덕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김도윤 애널리스트가 정말 찐 수혜주로 보는 DDR5 관련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아비코전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비코전자 네. 어떤 기업이죠?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설립한 지 상당히 오래된 네. 기업입니다. 1973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지난 48년 동안 저항기와 인덕터라는 이 수동소자 제품에 좀 주력으로 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해온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기의 흐름을 좀 억제해서 전류와 전압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덕터 같은 경우에도 이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전압을 좀 유도해내는 결국에는 두 제품 모두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으로는 이 제품의 안정적인 전류 공급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반도체, 태블릿 PC, 뭐 스마트 TV 등 각종 IT 제품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100% 연결자에서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PCB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PC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겠지만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전장용 전기자동차 전장용으로 매출 비중이 한 7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장용 PCB 사업도 이제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동 소자와 PCB 사업을 주로 이제 하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매출 비중은 비슷한가요? 네, 한 52%가 한 PCB 정도 될 거고요. 47%가 한 수동소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아름 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동 소자가 53%, PCB가 47%의 매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코전자가 DDR5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우선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DDR5에서는 이 기술 변환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메모리 모듈의 전원 관리 기술이 좀 변화가 되는데요. 전력 관리 반도체가 기존에 이제 마더보드 쪽에 좀 탑재가 됐다면 이제는 이 메모리 모듈 자체에 좀 직접적으로 탑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이 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DDR5에서는 이런 전력 관리 개선을 위해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이 좀 신규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동사가 이 파워 인덕터, 이 메탈 파워 인덕터 제품을 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동사만 좀 이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탈 파워 인덕터 외에도 저항기적인 측면에서도 DDR4에도 이제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DDR5용으로도 제품 개발을 마쳐서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쪽 저항기도 마찬가지로 전력 효율화 관점에서 탑재되는 양 자체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항기와 인덕터가 주력 제품인데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탑재되는 양이 늘어나고 인덕터 쪽으로는 DDR4와 달리 신규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관련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혜 보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판매 단가가 상당히 좀 크게 인상이 됐었습니다. 네. 3배 정도 인상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2015년도에 DDR4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난 6년 동안 2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환기에는 그 당시 있었던 3배보다도 좀 더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분들 좀 파악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재되는 양뿐만 아니라 판매 단가 상승 효과까지 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아비코전자의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동 소자 그리고 PCB 쪽이었는데 수동 소자 반도체 외에 이제 주요 전방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현황은 어떤 편이에요? 네, 우선 매출 비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반도체가 한 40% 정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이 한 19%, 가전기기가 한 15% 정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전장용 수동 소자 한 8% 정도를 했던 이쪽 부분인데요. 전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이 수동 소자 채택량이 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차가 한 4배 정도,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가면 5배 정도 이제 탑재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동차 부품 기업분들의 고민은 전기차로 넘어가면 전체 탑재되는 부품의 가짓수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탑재되는 부품들 하나하나의 중요도와 단가는 상당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현재 전기차가 출하량 비중이 5% 미만이지만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고퍼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런 좀 배경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실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전기차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의 전장용 수동수자 매출 비중도 점차 확대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포인트가 전장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수동수자는 이렇고 네. 전장용 PCB 사업은 좀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회사. 예, 맞습니다. 100% 연결 자회사인데요. 우선 아비코테크의 이런 전장용 PCB는 자동차의 공용 부품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자동차의 어떤 안전 부품이나 구동 부품을 용으로도 또 채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차선을 좀 잡아주거나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탑재돼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용으로도 PCB 좀 이쪽 동사의 이 아비코테크의 PCB가 좀 채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배터리 관련 모듈에도 좀 적용이 되어서 PCB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사용처가 상당히 좀 다변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그동안 실적 추이는 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왜 이러지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아비코테크의 PCB 사업에 적자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75억 원 정도까지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냈던 그런 기업인데요. 하지만 올해 국내의 주요 자동차 기업 중에 한 곳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 적자가 한 5억 원 규모, 2분기에 3억 원까지 축소가 되었고요. 그 동사의 이 전장용 PCB가 채택되는 신차 수주 사이클이 하반기로 가면서 다가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르면 4분기부터 이제 아비코테크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 2년간 적자였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9월 들어서 주가가 좀 깊은 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시장 상황 때문인 건지 궁금한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적정 주가는 14,300원 저희가 좀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근거로는 이제 내년도 예상 EPS 750원 정도의 타겟판 19배 정도 적용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DR5 출시로 동사의 주력 제품인 이 인덕터와 저항기 쪽에 판매 단가 상승과 판매량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용, 이 자동차 쪽, 전기차 쪽 비중 늘어나면서 이제 전장용 수동수자와 아비코테크를 통한 전장용 PCB 사업 좋아진다는 점에서 한 번쯤 지켜봐 보실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련주들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4,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투자 기간은 좀 얼마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뭐 실적도 이제 흑자 전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연말까지 보면 될까요? 아니면? 네, 일단 네. 이제 DDR5와 관련된 실제 그 CPU 출시가 이르면 4분기에 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고 매출에 반영될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CPU 출시 일정인 올해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멘텀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투자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